옥상의 민들레꽃 다 읽어왔지요? 먼저 인상적인 점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저는 주제가 흥미있었어요. 궁전 아파트와 민들레꽃의 대비를 통해 주제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을 이끌어가는 화자가 아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가 화자로 나오는 소설은 여러분도 읽어본 적이 있을 텐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건에 대해 어린아이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오히려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옥상의 민들레꽃 다 읽어왔지요? 먼저 인상적인 점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저는 주제가 흥미있었어요. 궁전 아파트와 민들레꽃의 대비를 통해 주제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을 이끌어가는 화자가 아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가 화자로 나오는 소설은 여러분도 읽어본 적이 있을 텐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건에 대해 어린아이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오히려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할머니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자살한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나자 주민들은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먼저 8층에 사는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이 벌써 2번째입니다. 한 번만 더 사고가 나면 우리 아파트 값은 당장 똥값이 될 거예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뚱뚱한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절대로 이 사고를 입 밖에 내지 않는 거예요. 소문만 안 나면 그 일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음은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해야 돼요. 우리 아파트 베란다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란다에다 쇠창살을 달았으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돼. 그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꼭 말하고 싶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베란다에 있어야 할 것은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알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늙은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 할머니가 왜 갑자기 죽고 싶어졌나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할머니께 뭘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할머니의 가족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 없었어요. 어머니 방 냉장고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고 옷장엔 갈아입으실 옷이 충분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 방과 똑같은 크기의 방에 제 방에 있는 건 그분의 방에도 다 마련해드렸어요. 그랬지만 어머니는 늘 불만이셨어요. 손자를 업어서 기르고 싶어 하셨지요.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아기 다리가 미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속상했어요. 그리고 땅에 뭘 심고 싶어 하셨어요. 시장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게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할머니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자살한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나자 주민들은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먼저 8층에 사는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이 벌써 2번째입니다. 한 번만 더 사고가 나면 우리 아파트 값은 당장 똥값이 될 거예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뚱뚱한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절대로 이 사고를 입 밖에 내지 않는 거예요. 소문만 안 나면 그 일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음은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해야 돼요. 우리 아파트 베란다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란다에다 쇠창살을 달았으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응. 그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꼭 말하고 싶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베란다에 있어야 할 것은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알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늙은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두 할머니가 왜 갑자기 죽고 싶어졌나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할머니께 뭘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할머니의 가족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 없었어요. 어머니 방 냉장고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고 옷장엔 갈아입으실 옷이 충분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 방과 똑같은 크기의 방에 제 방에 있는 건 그분의 방에도 다 마련해드렸어요. 그랬지만 어머니는 늘 불만이셨어요. 손자를 업어서 기르고 싶어 하셨지요.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아기 다리가 미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속상했어요. 그리고 땅에 뭘 심고 싶어 하셨어요. 시장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게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신간 안내입니다. 연탄 한 장으로 유명한 시인 안도연 씨가 시쓰기에 대한 안내서를 출간했습니다. 필자는 쉬운 책을 쓰려고 노력했다는데요. 예를 들면 좋은 시를 쓰려면 술을 많이 마시고 연애를 많이 하고 시 한 줄 쓰기 전에 100줄을 읽으라고 충고하는 식입니다. 연애 감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인데 시 쓰기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군요. 그렇지만 시에 관심이 없는 독자에게 이 책이 소용이 있을까요? 시인은 한 편의 시에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명시에 해설도 함께 붙어 있어 시 감상서로도 읽을 만한 것 같습니다. 신간 안내입니다. 연탄 한 장으로 유명한 시인 안도연 씨가 시쓰기에 대한 안내서를 출간했습니다. 필자는 쉬운 책을 쓰려고 노력했다는데요. 예를 들면 좋은 시를 쓰려면 술을 많이 마시고 연애를 많이 하고 시 한 줄 쓰기 전에 100줄을 읽으라고 충고하는 식입니다. 연애 감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인데 시 쓰기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군요. 그렇지만 시에 관심이 없는 독자에게 이 책이 소용이 있을까요? 시인은 한 편의 시에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명시에 해설도 함께 붙어 있어 시 감상서로도 읽을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지연 시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고 하셨지요? 네, 연탄길이라는 책인데요.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도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연탄길은 겨울에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지면 연탄재를 깨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했던 길을 말하는 거죠. 아마도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너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창순의 회사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 직원이 청소부 아주머니를 데려와요.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된 아주머니는 김치만 있는 반찬통이 창피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해요. 아주머니를 데려온 직원은 그 김치가 맛있다며 김치만 먹고 자기 도시락 반찬을 아주머니한테 권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김치를 맛있게 먹었는데 창수는 그 김치가 왠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집에서 싸온 율무차를 모두 아주머니한테 드렸어요.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면서 조금도 남기지 않고 차를 다 마셨어요.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야 비로소 창수는 자기를 되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 율무차에 실수로 설탕 대신 소금을 넣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은 아주머니의 김치를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주머니는 그 짠 율무차를 몇 번이나 맛있다고 하면서 마신 거예요. 오늘은 김지연 시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고 하셨지요? 네, 연탄길이라는 책인데요.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도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연탄길은 겨울에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지면 연탄재를 깨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했던 길을 말하는 거죠. 아마도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너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창순의 회사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 직원이 청소부 아주머니를 데려와요.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된 아주머니는 김치만 있는 반찬통이 창피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해요. 아주머니를 데려온 직원은 그 김치가 맛있다며 김치만 먹고 자기 도시락 반찬을 아주머니한테 권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김치를 맛있게 먹었는데 창수는 그 김치가 왠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집에서 싸온 율무차를 모두 아주머니한테 드렸어요.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면서 조금도 남기지 않고 차를 다 마셨어요.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야 비로소 창수는 자기를 되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 율무차에 실수로 설탕 대신 소금을 넣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은 아주머니의 김치를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주머니는 그 짠 율무차를 몇 번이나 맛있다고 하면서 마신 거예요.